형제 구렁이의 사랑.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반도 앞바다에 선유도, 비안도, 잠취도 등의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다. 그 섬들에는 사람이 살기도 하고 살지 않는 무인도인 것도 있다. 선유도나 잠취도는 사철 고기만 잡는 어부들이 몇 가호 모여 살지만 비안도는 사람 하나 얼씬하지도 않는 적막한 무인도이다. 그런데 어느 날 비안도에 조각배가 떠오고 있었다. 이 비안도에는 말을 이루며 사는 사람도 없고 찾아오는 배는 물론 이 배가 누굴 찾아가는 것조차 아는 사람도 없었다. 배에는 노를 젓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이목이 수려하고 힘이 세어 보이는 장정이었다. 그 밖에 고기잡이 도구라든가 딴 물건은 실려있지 않았다. 청년은 그 생김새를 보아 뱃일을 하는 사람 같지는 않았다. 배는 적당한 곳에서 닻을 내리고 있었다. 청년은 배에서 내리더니 거침없이 비안도에 오르는 것이었다. 단숨에 언덕까지 올라온 청년은 무엇을 찾는 듯 두리번거린다. 한참 두리번거리던 청년은 얼굴에 미묘한 미소를 띄운다. 이윽고 큰 숨을 한번 내쉬고는 저쪽 나무 밑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다. 거기에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조개를 잡고 있었다. 어머나! 아가씨는 이 외딴 섬에 사람이라곤 아버지, 어머니와 자기밖에는 없는데 어디서 웬 낯선 청년이 나타나므로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가씨, 저는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저하고 같이 갑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가씨를 들쳐안고 배가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아가씨는 청년의 가슴을 치며 반항을 해보았지만 힘센 청년의 품 안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다. 이때 밭일 가던 아가씨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뒤따라왔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야, 이놈아!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냐? 남의 딸을 왜 도둑질해가는 거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아! 아가씨의 아버지는 2, 3년 전 이곳으로 귀향살이 온 감사 영감이다.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나라를 위한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다가 간신들로부터 오히려 역적이란 누명을 쓰고 이 무인도에 귀향 온 것이었다. 무남 동료 외동딸하고 이 무인도 비안도에서 이감사 부부는 화전을 일구고 아가씨는 해산물을 따서 근근히 연명해 가고 있는 것이었다. 연순아! 연순아! 목노와 애타게 딸을 불러봤지만 세찬 파도 소리에 파묻혀버리고 벌써 아가씨를 실은 배는 저만큼 떠나고 있었다. 제발 절 놓아주세요. 우리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청년은 빙그레 웃을 뿐 조각배는 순식간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뱃머리에서 쓰러져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러나 청년은 늠름하면서도 훤칠한 키, 널찍한 이마, 대장부다운 기상이 넘치는 얼굴, 저녁 노을에 반사되는 그의 열정적인 눈은 아가씨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초조와 불안으로 눈은 번뜩였고 후줄근한 땀방울이 청년의 온몸을 적시고 있었다. 이윽고 배는 어느 조그마한 무인도에 닿았다. 청년은 연순 아가씨를 안았다. 한참을 뛰어가니 빈 것처럼 보이는 어느 낡은 집이 보였다. 아무도 살지 않는 쓰러져가는 오두막집인데다가 소름 끼치는 음산함이 스며 있었다. 청년은 날랜 동작으로 아가씨를 빈 방에다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한참 후에 밖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났다. 이젠 꼼짝할 수도 없이 갇힌 것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이따금 이름 모를 물새들은 끼욱거리고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는 자장가처럼 밤바다의 설레임은 아가씨와 청년을 더 못 견디게 만들고 있다. 휴 하고
청년은 긴 숨을 내뿜었다. 형님! 몇십 년 묵은 커다란 고목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이다. 나뭇가지 위에서 몸을 도사리고 있던 징그러운 물체가 서서히 움직인다. 능구렁이었다. 수고했다. 나도 이 나무 위에서 그 처녀를 안고 오는 것을 보았다. 고개 아주 깜찍하게 생겼더구나. 해가 지기 전에 일을 해치우려고 정말 혼이 났습니다. 그 청년은 해가 지게 되고 밤이 오면 구렁이로 변하는 것이었다. 형님, 날이 다 새기 전에는 그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모처럼 구해온 아가씨인데 괜히 죽여놓지 말고요. 하지만 예쁜 아가씨를 골방에 놓아두고 긴긴 밤을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냐. 제발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만요. 참으세요. 영 못 참겠으면 그 나무나 껴안고 주무시지요. 밤낮 그러면서요 뭘. 네 말이 맞다. 공연히 산동 깨뜨리는 것보다 내일 싹 기공자로 둔갑한 다음에. 사실 이 두 마리의 형제 구렁이는 옥황상제의 아들들인데 옥황상제의 벌을 받아 저주스러운 구렁이가 되어 새 속에서 속죄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한 처녀를 놓고 두 형제가 서로 차지하려다가 그 처녀를 죽인 것이다. 수백 년의 속죄 끝에 이젠 낮에만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는 허락을 얻었지만 아직도 밤에는 징그러운 구렁이가 되어야만 했다. 이제 앞으로 1년만 더 속죄하면 완전히 허물을 벗고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 1년이 이렇게 긴 것이었다. 형은 날마다 비안도 연순 아가씨가 탐이 나서 동생을 졸라댔다. 그 처녀의 얼굴만이라도 보면 살 것 같다고 했다. 밤낮으로 고목을 껴안고 몸부림치는 형을 보다 못한 동생이 비안도에서 처녀를 납치해 온 것이다. 물론 형과의 약속은 처녀만 데려오면 정성을 다해 위해주겠다는 것이며 절대로 몸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옆에 두고 보기만 한다면 1년쯤은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라도 참고 기다린다고 했다. 그래서 떳떳하게 사람으로 환생하여 아내로 맞아 살겠다는 형의 다짐이었다. 동생은 형에게 다시 한번 참고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다짐하며 자기 섬으로 돌아갔다. 아우가 돌아가자 형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시? 날더러 참으라고? 내가 제놈의 속셈을 많이 다 안단 말이야. 옛날처럼 날더러는 기다리라고 해놓고 먼저 재미를 보려고. 어림도 없지. 이번에는 안 속아. 형 구렁이는 생각할수록 동생이 괘씸하였다. 이번만은 자기가 먼저 처녀를 정복하리라 마음 먹었다. 내일, 1년 뒤, 아무래도 안 될 말이다. 지금 당장에 아니다. 그 골칫거리인 동생 녀석을 먼저 해치우자. 그래야 잔소리를 듣지 않게 되겠지. 형 구렁이는 나무에서 내려오자마자 머리를 곤두세우고 바다로 향하여 스르륵 스르륵 갔다. 그리고 헤엄쳐 동생이 사는 섬으로 갔다. 섬은 조용했다. 숨을 죽이고 동생의 방을 살폈다. 엉큼한 놈 같으니. 동생은 잠을 못 이루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아가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형은 주변에 있는 가랑잎들을 살금살금 주워 모았다. 소리 안 나게 모으자니 진땀이 났다. 동생의 오두막집은 이내 나뭇잎 속에 묻혀버릴 만큼 높이 쌓였다.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제놈이 어디로 도망가려고? 형 구렁이는 바위에다 뭉툭한 꼬리를 서너 번 쳤다. 번쩍번쩍 불꽃이 튄다. 이내 나뭇잎은 불길에 쌓이고 초가집에 번져버렸다. 뜨거! 불이야! 불이야! 갑자기 자다가 불을 만난 동생은 불더미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형 구렁이는 이 모양을 보고 흐뭇했다. 자기 집으로 돌아온 형 구렁이는 이제 거리낄 게 하나도 없었고 처녀를 가로채 갈 방해자도 없었다. 형 구렁이는 문틈으로 방안을 살펴봤다.
처녀는 아무렇게나 누워 곤히 자고 있었다. 풍만한 가슴, 가는 허리, 코 속으로 스며드는 처녀의 몸 내음, 가슴이 두근거렸다. 참아야 하나 아니 못 참겠다. 처녀를 그냥 두고 어떻게 기다린단 말이냐. 그러나 참아야지. 아무도 건드릴 놈이 없으니 틀림없이 내 것이야. 아, 졸리구나. 이제 그만 자야지. 형 구렁이는 고목으로 기어 올라갔다. 어느새 날이 밝았다. 처녀는 낯선 청년에게 납치당하여 이곳까지 오게 된 일이 까마득하게만 여겨졌다.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문이 열렸다. 그러나 뜻밖에도 거기엔 청년이 서 있었다. 어머나, 웬 사람이? 어제 여기로 날 데리고 온 청년이 아니지요? 청년은 얼굴과 손에 화상을 입었지만 틀림없이 어제 그 청년이었다.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아가씨, 얼른 도망가세요. 저쪽 바닷가에 배를 준비해 놓았으니 부모님이 있는 비안도로 가세요. 빨리. 네, 가겠어요. 그러나... 처녀는 사실 이 청년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던 터였다. 준수하게 생긴 귀공자다운 이 청년. 그래서 처음에는 크게 반항하지 않고 끌리듯 따라온 것이었다. 몸은 좀 다쳤지만 역시 귀공자다운 몸집이었다. 저를 데려다 주세요. 공자님이 저를 데려가면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어요. 네? 저도 아가씨를 데려다 놓고 못 견디게 그리웠지만 그러나 난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어서 빨리 날이 더 밝기 전에. 청년은 말을 더 잇지 못한다. 어떤 비장한 각오가 그의 눈에 서린다. 처녀는 청년에게 같이 가자고 매달렸다. 그러는 그녀의 눈에는 새벽 이슬이 맺히듯 눈물방울이 맺혀 있는 것이었다.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사랑은 이거 같다. 연순이는 비안도로 돌아가기 싫었다. 늙은 부모가 물론 기다리겠지만 가슴이 한창 부푼 나이에 외로운 섬에서 파도 소리만 들으며 조개를 잡아야 하는 것이다. 파도 소리와 물새 소리 외에는 위안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던 섬에서 젊음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날이 새면 조개만을 잡고 말상대도 없으며 듣는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한숨 섞인 푸념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섬에서 도망갈까도 생각해 오던 때에 귀공자가 나타난 것이다. 그때는 누구라도 사람이면 반가웠다. 그저 말이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데 더구나 귀공자가 나타났으니. 공자님, 저하고 같이 가세요. 만일 공자님께서 가지 않으신다면 저도 가지 않겠어요. 청년은 갑자기 성을 냈다. 어서 가버리란 말이에요. 만일 당신이 가지 않는다면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 거예요. 어서 가요. 빨리. 그래도 처녀는 움직일 생각도 않고 있다. 청년은 더 지체할 수가 없었다. 저쪽 고목에서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내려오는 형에게 쏜살같이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가는 것이었다. 형은 참으로 도련한 사태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불더미 속에서 분명히 몸부림을 치다가 죽었을 것으로 생각했던 동생 녀석이 말짱하게 살아서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드는 게 아닌가? 동생을 대할 낯이 없었다. 구렁이가 되기 전에도 자기가 동생의 것이 된 여자를 탐내다가 저주를 받아 이 꼴이 되었는데 고목의 아찔한 몸을 기댄 채 움직일 줄 모른다. 그러나 뭐라든 해야 한다. 살고 싶었다. 이제 1년만 있으면 어엿한 사람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릴 것을 생각하니 지금 여기서 죽는 것이 억울했다. 여보게, 동생, 왜 이러는가? 진정을 하게. 뭐시? 동생이라고? 에이, 능구렁이야. 여자라면 동생을 죽여도 좋단 말이냐? 그래도 사람이 되겠다고? 너는 형도 아니고 같은 핏줄은 더구나 될 수 없다. 자, 어서 이 도끼를 받아라. 동생은 더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구차한 변명은 더욱 듣고 싶지 않았다. 그는 도끼를 치켜들고 힘껏 형을 내리쳤다.
저쪽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처녀가 악! 하고 소리를 지른 것이 거의 동시였다. 사람에게 도끼를 대어드는 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도끼를 맞은 순간 그 자리에 쓰러진 것은 누런 구렁이였다. 동생은 꿈틀거리는 구렁이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참혹하고 엄청난 일이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사람이 되겠다던 꿈도. 청년은 도끼를 집어 던지고 돌아섰다. 아가씨, 행복하게 잘 사시오. 이 말을 마치자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갔다. 한참을 물속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더니 이내 축 늘어져 바다에 떠오른 것은 청년이 아니라 흉측한 구렁이였다. 처녀는 바다 저쪽으로 떠내려가는 구렁이를 보고 탄식을 하였다. 지금도 비안도 부근에는 작은 이름 없는 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형제섬이란 섬이 있다. 저주받은 구렁이 형제가 속죄하며 살던 섬이다. 천상에서 여자 때문에 벌을 받아 내려와서 끝내는 여자 때문에 또 처참하게 죽어간 것이다. 황해에 넘실거리는 파도 소리는 맺지 못한 처녀의 한숨 소리로 들리는 듯하고 저주받아 죽어간 두 형제의 원한이 그 바위에 아직도 서려 있는 것 같다.